지난 시간에 배달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많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저도 배달 매출을 올리기 위해 투자하고 이런저런 시도들을 해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배달 운영을 해서 정말 수익을 남기고 장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다른 사장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배달 장사는 앞으로 돈 벌고 뒤로 미친다고 하시던데. 그래서 그런지 이런 배달 운영의 투자에 자꾸 불신이 생겨요. 네, 일부 사장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배달 장사 남는 거 하나 없다고.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사장님들조차도 배달 운영을 하고 있으시잖아요. 홀 포장 손님으로 매출을 유지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배달을 하시는 거거든요. 당연히 배달로 수익도 내고 있으실 거고요. 배달은 해도 남는 거 없다. 힘만 들고 돈 못 번다. 생각하시면 배달 운영 안 하시면 됩니다. 홀 포장 손님만으로 수익이 나고 돈을 벌 수 있다면 말이죠. 수익이 더 많이 남는 홀 포장 손님만 받으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배달 운영만 따졌을 때도 팔아서 적자가 난다면 그런 운영은 하지 말아야죠. 수익이 낮음에도 배달 운영을 하시는 이유는 일단 수익이 나니까, 돈을 벌 수 있으니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배달은 남는 거 없고 힘만 든다 생각하시면 배달 운영 안 하시는 게 맞죠. 많은 사장님들께서 배달에 대한 손익 분석을 하실 때 착각하고 있으신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15,000원의 메뉴를 내점 고객에게 판매할 때와 배달 고객에게 판매할 때로 나누어 생각해 볼게요. 사장님들은 내점 고객께 판매를 하면 15,000원에서 재료비 5,000원 빼고 인건비, 임대료 등의 고정비 5,000원을 빼서 최종적으로 5,000원이 남는다 생각하세요. 배달 고객께 판매를 할 때도 내점 고객께 판매할 때와 마찬가지로 15,000원에서 재료비 5,000원 빼고 인건비, 임대료 등의 고정비 5,000원을 뺍니다. 그런데 거기다 또 배달 광고비, 배달 대행료까지 빼게 되니까 수익은 5,000원에서 2,000원으로 확 줄어버린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홀 포장으로 팔면 5,000원을 벌 수 있는데 배달로 팔아서 2,000원밖에 못 벌었다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배달 손익 분석에서는 임대료, 인건비 등의 고정비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배달 매출은 추가 수익으로 인식을 하셔야 해요. 사장님이 배달 운영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임대료, 인건비, 공과 잡비 등은 그대로 빠져나가니까요. 그러니까 배달 손익 분석을 할 때 지출은 고정비를 제외하고 재료비, 배달 광고비, 배달 대행료 등이 되어야 하는 거죠. 15,000원의 메뉴를 배달로 판매했을 때 재료비 5,000원을 제한 10,000원에서 배달 광고료, 배달 대행료 등을 뺀 금액이 배달 수익이 되는 거예요. 배달 매출을 추가 수익으로 인식하고 접근하라는 말씀이시네요. 배달 전문 매장이 아닌 이상 그 매장은 홀 포장 손님을 받기 위해 어차피 고정비가 지출되는데 그 부분을 배달 운영에 대한 지출로 잡을 필요가 없다. 그렇죠. 이해했습니다. 배달 수익에 대한 개념을 새로 잡고 나면 뭔가 배달 운영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까지 배달에서 남는 거 있나, 그냥 신경만 더 쓰고 힘만 드는 거 아닌가 하면서 사실 소극적으로 운영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배달 손익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하시고 배달 목표 매출을 산정해 보세요.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드린 손익 분석을 통해 사장님 매장의 현 상황을 먼저 파악해 보세요. 그리고 목표 매출을 산정해 보는 거죠. 배달 목표 매출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력당 예상 매출을 계산해 보셔야 해요. 분식 매장 인력당 예상 매출이 평균 35만 원 정도이고 사장님 매장이 3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일평균 매출은 105만 원, 월 매출은 30일 기준으로 3,150만 원의 목표 매출을 잡을 수 있어요. 현재 사장님 매장이 2,400만 원 정도의 월 매출이 나오고 있다면 목표 매출의 750만 원이 부족한 상황인 거죠. 이 부족분을 배달 매출로 채워나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사장님 매장의 임대료와 인건비는 배달 운영을 하지 않아도 매달 꼬박꼬박 지출되고 있으니까요. 배달 매출을 끌어올려야겠다 마음을 먹으셨다면 사장님이 장사하시는 지역에서 배민 맛집 랭킹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경쟁 업체들이 어떤 식으로 광고를 하고 서비스를 하고 배달앱 관리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배달 운영은 지역별 편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꼭 사장님 매장이 위치한 지역의 매장들을 벤치마킹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맛집 랭킹에 들어가서 상위 몇 개의 매장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배달료 설정, 배달앱 관리, 서비스, 할인, 리뷰 관리 등 우리 매장과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 보세요. 리뷰 관리, 할인이나 서비스 관리를 통해 주문 수가 유지되는 매장들이 맛집 랭킹에 선정되고, 대부분의 맛집 랭킹 매장들은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가성비 있는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요. 배달 주문 고객들은 배달앱 내에서 여러 음식점들의 가성비와 고객들의 리뷰, 할인 등을 비교해 본 후 어떤 음식점에 배달을 시킬지 결정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저는 배달료나 쿠폰 할인 등을 해본 적은 없고 그냥 배민 울트라콜 광고만 2개 진행했어요. 홍보, 투자의 개념으로는 거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직 우리 지역 맛집 랭킹에 어떤 매장들이 들어있는지도 사실 저는 잘 모르거든요. 제 매장만 그냥 맨날 쳐다봤어요. 오늘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장님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울트라콜 깃발을 많이 꽂는다고 해서 무조건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짜장면 평균 가격이 7,000원인데 짜장면 한 그릇을 15,000원에 파는 매장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해산물도 많이 들어가고 친환경 채소를 쓴 고급 짜장면인 거예요. 이런 짜장면을 파는 매장이 울트라콜 깃발 몇십 개를 꽂는다고 해도 맛집 랭킹에 절대 못 들어갑니다. 이런 음식점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찾아가서라도 먹고 싶은 그런 장소여야 해요. 인테리어나 서비스 부분에서도 그 가격에 맞는 수준을 갖춰야 할 거고요. 그런데 배달 음식 같은 경우는 접근이 다릅니다. 고급지게 인테리어가 된 장소를 이용하는 비용, 매장에서의 정갈한 서비스 같은 것은 배달 음식의 비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배달 음식은 고객이 지불하는 총 금액이 매력적이어야 하고 고객이 가성비를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금액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매력을 가진 상태에서 울트라콜 광고를 늘려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배제하고 울트라콜 광고만 늘리는 것은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진다고 보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주변 경쟁 업체들이 어떤 방식으로 고객들께 어필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겠어요. 고객들은 배달앱 내에서 다양한 선택의 권리를 가지는데 저는 그런 것에 대한 고민 없이 우리 매장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왜 주문이 안 들어오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 노력하시다 보면 변화가 생길 거예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얘기 나누도록 해요. 감사합니다.